개인적으로 2022년 정도부터 다국화 이야기를 해왔고 특히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세계화와 관련해서 다국화란 뭔가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을 쭉 해온 셈인데 이제 한국 빼고 다국화는 뭐라 할까요? 대세로 자리를 잡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마크 밀리조차도 전 합참의장이죠, 미국의, 세계가 다극화되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전 미국의 합참의장조차도 다극화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 한국 빼고는 다극화라는 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다극화를 악의적 방치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현 세계 월드 시스템이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고 속설에 우리 국제관계를 오래 하신 분 다 아시는 속설에 젤렌스키하고 악수하면 레짐 체인지 당한다는 게 정설 아닙니까? 최근에 바이든까지 레짐 체인지 되었고 마크롱만 남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짐 체인지가 곳곳에서 격렬한 속도로 숨가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전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번에 미국의 외교안보 팀들 빌드업 보니 전쟁은 확실히 계속될 거로 보이고 전쟁의 축이 루소포비아에서 시노포비아로 가지 않나. 그래서 1번 주자로 저는 남중국해를 꼽고 싶습니다. 대만보다는. 그래서 우리 쪽으로 한반도의 불똥이 어떻게 튈지 정말 초미의 관심사고 서아시아, 흔히 중동이라 불리는 서아시아에서도 불길이 더 확산이 될 거로 보이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거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레짐 체인지가 되었는데 미국에서 이 세계적 규모에서의 갈등 혹은 전쟁의 포텐셜은 오히려 더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한반도가 큰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지금 극도로 불안한 불균형 다극체제라는 것이 전쟁의 구조적 여러 전쟁의 구조적인 백그라운드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구조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속에서 본다면 다극화는 개념이면서 동시에 매우 심각한 하나의 현 단계 세계사의 경향이라고 불러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배경에는 이른바 소위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해체 위기와 새로운 세계 질서 혹은 새로운 국제 질서가 도무지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는 그 속에서 다극화라고 하는 경향은 매우 불안하게 계속적으로 확장되어가는, 그래서 구심력이 점점 약화되는 그 가운데서 이른바 트럼프의 마가. 근데 마가는 스스로 뚜껑을 열어보니 다를 게 없더라. 그게 네오콘하고 뭐가 다르냐. 네오콘 반대를 외치면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또 네오콘이더라. 색깔이 살짝 바뀐 변색된 네오콘이더라.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다극화라고 하는 현재 한편에서 이런 어떤 객관적 경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특정한 국가군이 추구 내지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극화라는 개념이 처음 나온 거는 90년대죠. 90년대 한참 된 개념인데
그게 실체를 갖추기 시작하는 건 다 아시는 것처럼 푸틴표죠. 뭐 푸틴의 뮌헨 2007년 뮌헨 안보회의에서 이제 모양을 갖추고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의 준비기를 거친 다음에 중러 간의 전략적 연대 혹은 협력 혹은 세마이 얼라이언스라고도 부르는데 이 중러 협력 속에서 이제 이 중러 그 다음에 최근에 이란 그 다음에 북한까지 다극화 이런 전략으로서 다극화의 정치군사적 중심으로 이들 국가군이 있다면 그 주변을 광범위하게 둘러싸고 있는 브릭스 국가군이 브릭스 플러스까지 지금 진화되고 있는 최대 50개국이 관심을 표명했거나 뭐 가입 의사를 밝혔다고 이번에 이 카잔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절대로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 비교를 해보자면 GDP, PPP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들 브릭스가 G7을 추월한 거는 꽤 이제 뭐 확인이 되고 PPP 기준입니다. 앞으로 이 GDP, PPP 기준으로 본 G7 대 브릭스의 격차는 더 벌어질 거로 봅니다. 순전히 양적인 비교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기 그 40쪽에 제가 볼 때 핵심적으로 저는 이거를 자본주도 세계화에서 주권 기반 다극화로의 국제 체제의 진화 경향이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본주도 세계화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한국 편성을 해서 상당히 많은 기득권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41쪽에 보면 그래서 다극화는 국제체제의 복합적 중층적 진화 경향 현 국면을 표시하는 것으로 미국 중심의 유니폴라 체제가 바이 멀티폴라 체제로 대전하는 내용으로 한다. 한편으로 다극화는 집단 서방과 중러 인도 등과의 전략적 경쟁, 글로벌 사우스 등의 반식민주의 이른바 글로벌 머저리티에 의도된 전략이라는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 집단 서방의 패권, 즉 군사력과 경제력의 상대적 태화라는 기저상의 경향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 그래서 집단 서방 혹은 자칭 글로벌 베스트 역시 미국과 그 위성국 혹은 봉신국 사이의 국제관계의 재봉건화 경향이 등장하고 있고 미국은 여전히 축소된 규모로의 유니폴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해 보고 싶고요. 봉신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그 대가로 충성과 예컨대 국제 공급망상에서 프렌드 쇼링과 같은 복무를 상납하는 시스템이 형성되고 있다. 그 다음에 현재의 다극 불균형 체제는 그러나 91년 이전의 유엔 안보리와 같은 상위의 중개 신급이 부재한 까닭에 고도의 불안정을 특징으로 하는데 따라서 3차 세계대전과 같은 하이 리스크를 내장하고 있다. 현재의 콜드 피스 경향은 언제든 글로벌 핫 워로 전변될 수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번 올해 카잔 회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신세계 질서의 어떤 불가역적 안착이라고 할까요? 라고 카잔 회의에 참석한 쪽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그 내부를 또 자세히 뜯어보면 만만치 않은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다극화 대응 전략을 아까 제가 처음에 악의적 방치 아니냐는 의문을 표시했는데 과거에 김영삼 정부 시기의 세계화 편성 전략과 비교해 볼 때 그때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다극화 경향 속에서 한국 사회 혹은 한국 외교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지만 한 가지 정말 놀라운 거는 이 새로운 경향에 대해서 거의 뭐랄까요? 거의 뭐 완벽한 무지와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건 분명히 국익에는 보탬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